오늘 아침 72세 여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무심코 저지른 단순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70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흔한 실수 말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젊었을 때는 무해해 보였던 사소한 습관에 점점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그런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우리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할 수 있는 4가지 흔한 아침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심장, 혈액순환, 안정성, 심지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70세 이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매일 이 실수 중 적어도 하나를 무심코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일단 이러한 실수들을 알게 되면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이 활기차고 활동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심각한 건강 위기를 맞을 것인지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수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를 초래함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노년층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은 어지러움, 낙상, 심지어 심장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아침에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완전히 일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너무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이 단순한 행동이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 위험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환계는 덜 반응하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누워있은 후 혈액은 신체의 하부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앉거나 너무 빨리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며 7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현기증이나 불안정함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몇 초 동안 약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나요? 혹시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릿했거나 움직이기 전에 균형을 잡아야 했나요? 그것은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짧은 불안정함이 심각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김영철 씨 같은 분을 보세요. 매일 아침 그는 깨어나 다리를 침대 끝으로 내리고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잠깐 의식을 잃고 균형을 잃을 때까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침대 위로 다시 넘어졌지만 훨씬 더 나쁘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대신 3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세요. 첫째, 깨어나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천천히 옆으로 굴러앉아 발이 땅에 단단히 닿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기 전에 잠시 멈춰 발목을 돌리고 팔을 스트레칭하고 몸이 몇 초 동안 안정되도록 합니다. 사소한 조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은 어지러움, 불균형 또는 낙상을 경험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낙상은 골절, 병원 방문 또는 장기적인 이동성 문제로 이어지는 노년층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너무 빨리 침대에서 뛰어나오는 습관을 들였다면 아침 루틴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 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아침에 깨자마자 수분 보충을 잇는 것. 특히 70세 이상에게 흔히 간과되지만 잠재적으로 해로운 또 다른 아침 실수는 깨어난 직후 물을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수분 보충과 긴급성을 연결시키지 않지만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몸은 약간 탈수 상태가 됩니다. 노년층에게 이러한 수분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계속 작동합니다. 장기는 기능하고 폐는 계속 숨쉬며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이 손실됩니다. 깨어날 때쯤이면 혈액이 약간 걸쭉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며 체액 부족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체액을 빠르게 보충하지 않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순환 효율이 떨어지며 뇌졸중이나 심장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아침에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보세요. 입이 마르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관절이 약간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아마도 평소보다 더 느릿하게 느껴지거나 완전히 정신이 차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나요? 이 모든 것은 탈수의 징후일 수 있으며 만약 하루의 첫 음료가 물 대신 커피라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6세의 최경수 씨 같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그는 곧바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어난 직후 가끔씩 현기증과 정신적 흐림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주 안에 최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신이 더 맑아졌고 두통이 가라앉았으며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물은 적절한 혈류를 유지하고 신장 기능을 지원하며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를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중요한 장기에 수분을 공급하며 순환을 최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침 수분 보충이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보통 아침에 물을 건너뛰는 사람이라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깨어나자마자 작은 잔으로 한 잔만 마셔보세요. 더 편리하게 하려면 침대 옆에 물잔이나 병을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음료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레몬을 약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으며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물로 시작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장기적으로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아직 시청 중이며 이 팁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2번을 입력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합시다. 세 번째 실수. 아무것도 먹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은 첫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따라온 의식입니다. 깨어나서 뜨거운 커피를 따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최악의 습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잠에서 깨면 위가 비어 있고 몸은 민감한 상태입니다. 혈당 수치가 낮고 소화 시스템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코르티솔, 몸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자연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를 더 높여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소화 불량을 유발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산 역류 또는 위 불편감과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신 후
불안하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약간 메스꺼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커피의 산성도는 빈속의 내벽을 자극하여 소화불량, 속쓰림 또는 위산 역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화가 더 민감할 수 있는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자극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박지훈 씨 같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침은 항상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랙커피 먼저 마시고 아침 식사는 나중에 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위산 역류를 겪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나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와 상담한 후 그는 먹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소화기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바나나나 한 줌의 견과류와 같이 가벼운 것을 먹었습니다. 몇 주 안에 역류와 불편감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커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첫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으면 산성도를 완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커피에 손을 뻗는 사람이라면 방식을 바꿔보세요. 커피를 마시기 전에 과일 한 조각, 토스트 한 조각 또는 몇 조각의 크래커와 같은 간단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당신을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초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먼저 음식을 추가하는 것이 이러한 효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빈속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빠르게 흡수되어 급격한 에너지 급증과 피할 수 없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무언가를 먹는 것은 흡수를 늦춰 갑작스러운 급증 이후의 피로 대신 더 꾸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첫 한 모금을 마시기 전에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했나? 이 작은 변화가 아침 루틴에서 위를 보호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를 유지하며 하루 종일 최상의 상태를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아침 뻣뻣함을 간과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70세 이후에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큰 실수는 아침 뻣뻣함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어나서 관절의 약간의 뻣뻣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고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통증, 염증 또는 위험한 낙상으로 이어질 때까지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움직임 감소와 느린 순환으로 인해 관절과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인 관절액을 자연적으로 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일어날 때 몸은 갑작스러운 활동에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거나 어색하게 비틀거나 불안정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자신을 불필요하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등, 무릎 또는 어깨의 뻣뻣함을 느꼈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몇 분 후에 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 뻣뻣함을 무시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성 제한, 지속적인 불편감 또는 더 나쁘게는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갑작스러운 부상 말입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김민준 씨 같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을 꽤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뻣뻣함을 느끼며 깨어났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냥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로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한순간이 몇 달간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몇 분 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이 실수를 피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앉기 전에도 몇 분 동안 관절을 부드럽게 깨워보세요. 작게 시작하여 발가락과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고 누워있는 동안 팔을 스트레칭합니다. 천천히 무릎을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여 엉덩이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앉은 후에는 어깨를 돌리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서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하루를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작하는지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분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릿하고 불균형하게 느끼는 것과 하루를 자신 있게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후 첫 발걸음을 의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표면을 지지대로 사용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을 피하세요. 특히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화장실로 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을 자신에게 주는 것은 관절과 근육에 불필요한 부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일어나서 약간의 뻣뻣함을 느낄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독립성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것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시청 중이며 이 팁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4번을 입력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만의 아침 습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무심코 이러한 흔한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른 적이 있나요? 현실은 우리가 아침에 처음으로 확립하는 루틴이 종종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으면 그러한 습관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건강하고 강력한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보호하고 마음을 예리하게 하며 최상의 상태를 느끼게 해주는 작고 의식적인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눈을 뜨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수분 보충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 커피를 마시는 시기를 의식하는 것, 또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등 이러한 간단한 조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며 불필요한 건강 합병증을 피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지 노화의 일부라는 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당신의 에너지, 활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제 이러한 4가지 흔한 실수를 알게 되었으니 그것들을 피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의 건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침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조절해야 할 특정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아니면 이미 잘하고 있는 습관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것은 여러분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